자, 중간이 라문단 볼게요.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나왔네. 스마트폰을 지금 주장이 뭔지 알겠, 얘들아? 스마트폰을 주장해, 주장. 주장하시라고요. 주장 뭐예요? 이 글의 주장은 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자? 줄이자.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자라는 거죠. 스마트폰 뭐 사용 제한 이런 식으로 대충 생각을 하자. 그치? 그래서 그에 대한 이유, 논증 요소 확인하는 거잖아. 잘 봐야지. 첫 번째 이유 뭐 나왔어? 방금 풀었잖아. 아, 풀었대 했잖아. 첫 번째 이유. 수면에 문제가 생긴다 했잖아. 그 첫 번째 이유의 문제에 대해서 근거 뭐 나왔어? 근거. 멜라토닌과 관련해가지고 분비부 방해한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 나왔었지. 그치? 그 실험 얘기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았죠? 자,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이유 나온 거야. 자, 두 번째 이유 뭐예요?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다. 자, 그럼 밑줄 긋고 두 번째 이유다라고 써놓으세요. 정신건강 문제 있다. 문제?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근거 나왔네. 그치? 뭔지 이제 알겠죠? 객관적인 수치나 근거 자료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객관적 자료. 알겠니? 아이나? 그래서 모모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우울증, 불안감 등의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그런 질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이 2배 가까이나 많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나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스마트폰에 중독될 확률이 더 높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그래서 우울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무기력해져가지고서는 뭔가를 할 의지가 안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자꾸 뭐만 보겠어? 스마트폰만 더 보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과도한 이러한 사용이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근거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 근거 어때? 적절해? 적절하죠? 그쵸? 네, 이렇게 확인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스트레스나 우울증, 불안감 등이 심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며 감정을 통제하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뇌의 기능이 약화된다. 그 결과 스스로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워져서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 이것도 근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같이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나왔고, 그래서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유 근거 나왔어. 바로 중간 2에서 사용된 논증 요소. 이유는 과도하게 사용하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근거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자료가 나왔구나. 이렇게 논증 요소 파악하면서 읽어라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 그럼 67페이지 보자. 마문단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자, 이유 나왔네요. 그쵸? 어디 밑줄 그어야겠어요? 어디? 이유! 뭐예요, 이유? 말해보세요. 자, 이럴 거야? 자, 얘들아. 이유 말해봐. 지금 우리 어디 해요? 67페이지 하죠. 그래요. 67페이지 첫 번째 하고 있잖아요. 그쵸? 두뇌 발달에도 어떻다? 좋아, 안 좋아? 스마트폰 많이 하면 좋아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게 이유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근거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체크하세요. 근거. 두뇌 발달과 근육 발달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매일 꾸준히 아령을 들면 팔에 근육이 만들어지지만 아무 운동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설명 방법 쓰였다. 자, 뭐 쓰였을까? 두뇌 발달하고 근육 발달 서로 뭐 하고 있어? 비교하고 있지. 그렇지. 자, 여기 근거 얘기하게 하면서 비교, 그러면 이제 차이점도 얘기하겠지? 대조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서로 비슷한 점 차이점 가지고 얘기하니까. 알겠죠?
지금 다 이거 시험 내용인데 졸지 마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비교와 대조 사용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야. 봐봐. 뇌도 어떻다는 거야. 자주 쓰는 기능은 신경회로의 연결이 더욱 튼튼해지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연결이 약해져서 사라진대. 아,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 아, 두뇌도 근육도 두뇌도 자주 쓰는 것은 더 잘 발달하는데 근육도 자주 써야지 어떻게 해야 돼? 근육이 발달하겠지? 운동하면서. 그런데 두뇌도 그래야 되는데 맨날 이거 뭐야 스마트폰만 보면 뭐만 발달할 거 같니? 여기 나오겠지만. 계속 눈으로 보지, 그치? 그래서 너네들 막 아우 도파민이 막 분비돼 막 이러잖아, 그치? 그런 시각, 요거 막 시각이랑 요 전두엽만 막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나옵니다. 그 내용 확인을 합시다. 특히 청소년기 뇌 안에서는 필요한 신경회로를 연결하고 불필요한 신경회로는 제거하는 가지치기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때 많이 이제 두뇌 발달이 된다는 얘기야. 이때 내가 무엇을 단단하게 연결할 것인지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끊을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은 바로 뭐다? 빈도라는 거야. 써야 된다는 거겠지, 자주. 그래서 예를 들어 나왔네. 자, 그럼 여기 무슨 설명 방법? 예시, 그렇지. 공부를 많이 하면 기억이나 학습과 관련해서 신경회로들이 발달하겠죠. 예시 설명 방법 쓰인 것도 확인하시고 신경회로들이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 운동 자주 하면은 그럼 그것과 관련한 신경회로들 또 발달하겠지. 그런데 아까 말했지. 스마트폰은 어떻게 해요? 주로 눈으로만 보지. 그러니까 시각적인 정보만 처리하는 부위에만 자극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 두뇌가 어떻게 해야 돼? 너네는 지금 한창 발달되고 선생님 뇌는 이제 막 뇌세포가 죽어간단 말이야. 늙어가니까요. 그치? 근데 니들은 어떻게 돼서 마구 발달하겠지? 근데 마구 발달하는데 스마트폰만 보면은 뭐만 발달한다는 거야? 바로 시각적 정보만 처리하는 부분만 발달하니까 그 부분만 강화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니 여기 이러한 것을 다른 것들은 불필요하네? 그럼 가지치기를 해버린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느라 다른 일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두뇌의 다른 부위를 자극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렇게 두뇌의 다른 부위를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근거 자료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막 어떤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로 뭐하고 있어? 두뇌 발달과 관련해가지고 두뇌 발달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 나오고 그 다음 아랫부분은 다 근거 자료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했습니까? 자, 이처럼 자, 그럼 봐봐. 이처럼 스마트폰에 얘들아 밑줄 그어.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뭐래? 수면, 정신건강, 두뇌 발달 등 전반적인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뭐 하고 있니? 결론 끌어냈지, 지금. 지금 요 내용에 해당하는 결론 끌어냈다는 거야. 요 내용에. 지금 결말, 우리 서론, 본론, 결론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알았지? 그러면 요 예를 가지고 이런 결론 끌어냈잖아. 이끌어냈지? 그럼 여기 무슨 논증 방법 쓰였을까? 말해야지. 그렇지. 귀납의 논증 방법이 쓰였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알려줬잖아.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 당연한 어떻게 보면 얘기지. 아, 그래. 이렇게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지. 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아, 그러니 뭐 일반적인 원리를 끌어냈다. 귀납의 논증 방법이다. 쓰세요. 꼭 알아둬야 돼요. 밑에 포인트도 있지만 너희들이 알아야 돼. 아, 그래서 귀납이구나 라는 걸 꼭 알아야 돼. 무조건 나와.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틀리면 혼나겠지요? 그쵸? 자, 중간 3에 사용된 논증 요소 포인트 볼게요. 자, 이유.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두뇌 발달에 좋지 않다. 근거는 두뇌 발달에 대한 과학적 원리 나왔고, 설명 방법, 우리 비교대조 어디 쓰였는지 확인하시고요. 비교대조죠. 그 다음에 예시 어디 쓰였는지 확인해야 돼요.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
중간부에 사용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보통 대부분 이렇게 한다고. 귀납의 논증 방법 쓰인 거야. 귀납. 알았지? 그래서 중간은 당연히 얘들아 우리가 주장하는 글 같은 경우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글의 구성이 짜여져 있어. 우리가 니들이 주장하는 글 쓸 땐 거의 다 그래. 서론, 본론, 결론에서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 얘기해. 문제 상황이나 중심화제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중간에서 이제 그럼 뭐 하겠어? 서론에서 이제 주장 살짝 얘기하고 그 주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 그럼 그 예와 관련해서 결론 끌어내? 그러면 당연히 귀납의 논증 방법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본론 부분에 보통 이렇게 귀납의 논증 방법이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결론에서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뭐하니? 글의 구성을 기억하세요. 얘들아 잘 좀 들어. 글의 구성을 기억하세요. 결론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주장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려면 이러이러해서 내 개별적인 주장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통 결론에서 연역의 논증 방법이 쓰이는 거야. 이해했어? 그런 구성을 생각해봐. 그래 짜이. 그러면 이해가 잘 돼.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사실이 나왔다라고 하고 일반적 원리 이렇게 쓰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포인트에다 쓰면 돼요. 알았죠? 문제 풀어봅시다. 9번까지.